네, 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오늘 외출하기 전에 오늘은 오전에 공부를 좀 해가지고 공부하면서 느낀 것들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나스닥이랑 국내 증시도 분위기가 지난주에 좋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또 한마디 또 사고를 쳤죠. 테슬라 직원들 엄청 줄 거다, 10% 줄일 거다 이런 얘기 했다가 바로 하루 만에 다시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도 이거에 대해서 또 설전을 벌였죠. 최근에 아마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을 지지한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제가 안 망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반대되는 말을 하고 반대 진영을 지지하고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론 머스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을 하는 건 맞습니다. 엄청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코인 가격부터 테슬라 주가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인데 너무 이 사람의 말 하나하나에 예민할 필요 없고 이 사람이 무슨 신은 아닙니다. 전혀 신은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느낌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냥 시장 그 자체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테슬라 주가를 좀 어떻게 볼까 한번 생각하고 좀 봤는데요. 주가를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시면은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테슬라입니다. 이게 테슬라 일봉인데 사실은 이제 이 120주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하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엔 이게 20월선입니다. 이게 20월선인데 결국에 한 2년 평균선 정도죠. 지금 테슬라도 여기를 크게 하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넘어서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은 하방 압력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 체크해 놓은 것처럼 지금 일봉 51봉이 201선을 하회하고 있는데 제가 연말 연초에 찍었던 이제 공매도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라 이제 윌리엄 오닐이 쓴 건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 밑을 가로지르기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은 대개 1주에서 2개월 내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이 리스트를 굉장히 여러 개의 책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이 중에서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만을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주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테슬라처럼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자체가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주가도 쉽게 빠지는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금요일에 9.22% 빠졌는데 크게 놀라워 보이진 않고요. 애플도 4% 가까이 빠졌는데 애플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애플도 조금 걱정은 돼요. 애플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미국 주식을 아주 꼼꼼히는 안 보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걸 찍으면서 본 건데 테슬라랑 아주 차트가 흡사합니다. 테슬라보다는 좀 위쪽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애플은 20월선은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애플은 요거를 지키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게 지금 급선무고 이것도 일봉으로 보면은 역시나 52평선이 202평선을 가로지르고 있죠. 이번 주에 딱 크로스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 윌리엄 오닐의 공매도 원칙에 이제 기반해서 보면은 이 위에 이 근처에서 공매도를 치면은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나스닥이 많이 소화는 됐습니다만 이런 대형 테슬라, 애플 같은 주식들이 소화가 충분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스닥 지수는 다 빠지지는 않고 이제 이런 대형주 위주로 조금 더 빠져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이런 1700이나 1500 이런 200주선 정도까지 한 번은 결국엔 처박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몇 개, 한 5개, 6개 종목 말고는 엄청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은 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상승 추세가 끝나서 볼 필요도 없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종목도 굉장히 셌던 종목인데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미 크로스가 됐고요. 이미 공매도 위치를 지나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엔비디아도 20월선을 이미 하회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못 지키고 하방 압력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조정을 받으면은 지금 187불이지만 110불 때까지 빠져도 하나도 안 이상한 주가로 보인다.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나스닥이든 미국 증시든 대형주들의 흐름을 보면은 대형주가 주도했던 증시 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빠지면 지수도 어쩔 수 없이 좀 밀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저는 일론 머스크보다는 결국에는 이런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이라든가 레이 달리오, 제레미 그랜선 이런 사람들 굉장히 경험 많고 굉장히 신중한 투자자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결국엔 계속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좋아하는 이은택 위원님, KB증권의 이은택 위원님이 계속 자료를 보여주시지만
이미 2021년 4월 정도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 8개월에서 10개월 느려지면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초기에 진화를 못했고 그런 후폭풍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은 또 너무 강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정말 경기만 죽이고 이런 인플레이션은 전혀 잡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고요. 다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락다운이 정점을 지나고 있고 이제 바이든이 통화 정책이 아니라 이제 정책으로 조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사실 그렇게 더 나쁜 뉴스가 나오진 않잖아요. 뭐 핵전쟁 가고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게 조금 인플레이션 우려를 저는 누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미국 고용 보고서 이런 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뭐 꼭 일론 머스크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예상이 32만 건이었는데 어쨌든 좀 많이 나왔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걸 악재로 받아들인 건데 아주 큰 이슈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당 임금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거는 어쨌든 조금 우려됐다. 예상보다 하회했다. 그래서 임금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약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 시장은 중립 혹은 중립보다 조금 더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 물론 미국이 금요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휴일이라서 한국장은 운이 좋죠. 오늘 미국장이 혹시 좀 반등을 해주고 이러면 내일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대충 뭐 똔똔 치거나 약간 약보합 정도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 희망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어쨌든 나스닥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주도주군도 너무 종목 많다고 조금 정리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말씀을 이제 조금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저는 뭐 계속 트래킹은 합니다만은 계속 제일 좋게 말씀드렸던 방산 쪽 한국 항공우주도 있고 넥스원 근데 이제 그동안 말씀 안 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좀 샀고요. 최근에 뭐 이제 K9 자주포니 뭐 이런 거를 이제 추가로 폴란드 이런 데서 더 산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추가로 좀 더 샀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올라갔던 이제 최강식 위원님 다올투자증권 최강식 위원님 영상 올려드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너무 잘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산을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은 크게 추세를 망가뜨리기 전까지는 계속 좀 홀드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더 가지게 되었고요. 보시면은 항공우주는 사실 한번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그냥 막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이게 주봉이지만 보면은 주가가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이런 5주선이라든가 뭐 10주선 이런 데까지 후퇴를 시킬 때가 옵니다. 그냥 계속 오르는 주식은 존재를 하지 않아요. 저의 기본적인 매매 패턴은 이런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고요. 지금 52,300원 뭐 이렇게 종가를 기록했지만 그냥 대충 한 5만원 혹은 4만원 중반 정도에 사면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내심의 영역입니다. 모든 자리가 좋고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도 너무 좋고 너무 좋은데 당장 이 위에서 사면은 직물이라고 하죠. 즉시 물림 이런 데서 막 따라가시면은 막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를 굳이 겪지 말자는 거고 반대로 LIG 넥스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런 자리들을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이렇게 크게 빠지는 날들 어떤 이슈에 의해서 막 눌려서 음봉이 많이 나는 날들 이런 자리들에서 공략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되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요런 뭐 5일선이나 11선 정도에서 붙었을 때 좀 사는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사실 자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사가지고 바로 한 2% 정도 수익은 났는데 조금 늦었죠. 저도 어떻게 보면 늦어가지고 뭐 많이 먹지는 못한 상태인데 한번 이런 주식들은 계속해서 매매를 해보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주 혹은 60주 우리나라 주식은 60주에서 반등이 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저는 둘 다 쓰는데 미국 주식은 50주를 많이 쓰고요.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상태에서 적절한 자리까지 후퇴를 한 애들을 사면은 주도주군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같이 좀 보고 매매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기판 계속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기판들은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조금 하락 압력이 느껴져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MACD 오실레이터 말만 드리고 이제 강의를 못 드렸는데 요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MACD 오실레이터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런 부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주가는 뭐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죠.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런 지표들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냥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그냥 쉽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 월봉에서 이게 마이너스를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주가가 오르고 있는 힘이 약화되고 있는 본격적인 국면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게 MACD는 해석을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기판 쪽들은 전반적으로 뭐 이수 페타시스도 그렇고 심텍도 그렇죠. 심텍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는 계속 올랐지만 이런 지표는 본격적으로 악화가 되고 있고 조정이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이 자리를 못 지키면은 기판들도 조금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이 반도체 기판보다는 뭐 ISC나 이런 소켓류들이 굉장히 좋아요. 주가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 보시면은 월러봐도 이게 2015년에 전고점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여기서 꺾여 내려갈 수도 있지만 요거를 뚫는지 안 뚫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나 뭐 이런 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봐도 골든크로스가 나이스하게 일어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계속 이런 걸 보시면서 아 내가 이런 자리에서 용기 있게 눌릴 때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샀으면은 얼마나 지금 쉽게 돈을 벌었을까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지금 굳이 따라가 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몇 주 연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위치에 있는 주식들을 노가다로 찾아서 펀더멘탈을 체크하고 수급을 체크하고 멘탈을 부여잡고 매매를 계획대로 착착 해 나가면은 생각보다 수익이 쉽게 나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어렵게 애널리스트나 뭐 나와서 유튜브에서 떠드는 사람들, 물론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럴싸하게 말을 짓거리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나 뭐 이렇게 했어 지나가는 얘기로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결국에는 나의 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주댕이 파이터들의 얘기들은 과감하게 스킵을 하시고 조금 더 본인이 노가다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꼭 자랑을 하면은 꼭 하여튼 저도 이 주댕이가 문제인데 루트로닉 한 13%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루트로닉이 지난주에 말도 안 되는 급락이 나왔죠. 14.5%가 하루에 빠졌고 그 다음날도 보합까지 그쳤고 이게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는 이 구간에 잘 사가지고 수익을 10몇 %씩 냈는데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손절을 하겠지만 손절은 결론적으로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소폭 마이너스이기도 하고요. 제 손절 라인을 가지를 않았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긴 한데 애시당초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자리가 2만원 정도인데 지금 공교롭게도 그 자리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차트는 과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이렇게 빠졌냐 왜 이렇게 던졌냐를 좀 알아보니까 결국엔 수출 데이터 이런 루트로닉 같은 미용기기 업체들이 미국 시장 뚫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됐던 건데 이게 뭐 엄청 숫자가 잘 나온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보통 위스퍼링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막 정보를 좀 던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 수급 보시면 느낄 수가 있어요. 엄청 좋다라고 하니까 계속 이빠이 샀던 건데 이런 식으로 샀죠. 이틀 동안 엄청 던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의 이 수준도 굉장히 조악합니다. 보면은 어떤 팔아야 될 자리 사야 될 자리를 구분 못하고 조금만 뉴스가 나쁘게 나오면 근데 그 숫자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예상을 너무 높여놨던 게 문제지 예상보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이런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저는 일단 더 지켜보는 편입니다.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계좌에선 뚫려가지고 더 못 사고 다른 계좌 다른 제 메인 계좌로 빠지는 날 더 사진 않았고요. 금요일날 여기를 하회할 때 좀 더 사서 한쪽 계좌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좀 하는 건데 물론 뭐 금요일에 미국장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눌릴 수는 있습니다만 내가 봤던 계획했던 자리를 크게 하회하지 않고 내 손절 라인을 지키지 않으면은 펀더멘탈과 기술적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이런 거는 쉽게 던지지 않습니다. 않는 게 원칙입니다. 저의 원칙이고 저는 제 원칙을 지키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는 제가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만 파마 리서치는 조금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자리들에서 사서 수익을 내자는 건데 이런 자리에서 제가 사서 손실을 크게 나진 않았어요. 일부 손실이 좀 났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 60주선을 못 지켜요. 계속 못 지키고 하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이번 주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루트로닉도 피곤한데 파마 리서치까지 피곤하게 가져갈 필요 없다라는 게 결론이라서 적당한 자리에서 잘 샀으니까 크게 손실은 안 났습니다만 뭐 시장도 불안하고 이런 건 좀 정리를 했고요. 제가 고려아연 KCC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매우 지루했지만 결국에는 고려아연도 정말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는 한번 기회를 줘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계속 모으자는 거였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모아서 수익이 한 7% 났나요? 이 정도 팔고 저는 일단 고려하여는 다 전량 매도를 했고요. KCC 같은 거는 아직 하나도 안 팔고 다 들고 있는데 KCC는 매우 지루하죠. 일봉으로 보면 매우 지루하고 하지만 주봉으로 보면은 매우 아름답게 자리를 다 지키고 있고 펀더멘탈 숫자도 매우 좋은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수익이 날 때까지 좀 숙성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죠. 숙성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디 보죠. 또 뭐가 있을까요? SK가스도 말씀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수익을 너무 금방 잘 줘서 금요일에 일부 팔았습니다. 한 30% 정도 판 것 같고요. 뭐 이런 자리에서 샀던 건데 수익을 너무 생각보다 쉽게 주면은 일부 줄였다가 다시 눌릴 때 더 늘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직업이
직업이 전업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단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덕산 하이메탈도 저희 방송 많이 봐주시는 무수저님께서도 수익 많이 났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플레이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덕산 하이메탈을 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했어요. 이번 주에. 이것도 생각보다 금요일에 많이 빠졌었네요. 저는 뭐 이거 인지도 못했는데 이런 자리들에서 계속해서 모아서 이게 사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꽤 큰 수익입니다. 이 정도 위치에서 절반 이상 판 것 같은데 혹시 더 날아갈까봐 이제 일부 들고 있고요. 펀더멘탈 체크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습니다. 주봉으로 보셔도 너무 좋은 위치고 눌리면 다시 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줬던 종목들을 다시 사고 이런 거 하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고 지난주에 이제 최강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한국카본 이런 거는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아직 못 가가지고 사지는 못하고 계속 관찰 중이고 뭐 일본 관광객들 뭐 한국 비자 받으려고 줄 쓴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수혜주 서부 T&D 주가는 좀 슬로우하지만 이놈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잘 모으셨으면은 무조건 수익권입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안전한 물론 저도 뭐 센 거 막 따라가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화솔루션 이런 태양광 이런 거 제가 원하는 자리 아니죠. 제가 원하는 자리 아니고 좀 위치가 다르고 그러는데 단순하게 저는 뭐 똑같은 전략으로만 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턴해가지고 미친듯이 오르가는 주식들 이런 거 안 샀다가 여기서 50%더 가고 그러면 멘탈 나가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전업 투자자들은 많이 안 잃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 다 오르는 거 다 먹고 있는데 나만 못 먹으면은 그것도 정신병 각입니다. 그래서 제 멘탈 보호용으로 좀 샀고요. 따라 샀고 ABL 바이오나 이런 애들도 다 이제 일부 매도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내수 숫자랑 의류 숫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롯데쇼핑이랑 신성통상 샀는데 신성통상은 지금 거래가 잘 많이 안 되는 종목이라서 슬슬 모으고 있지만 롯데쇼핑은 금요일에 운 좋게 사자마자 이런 건 진짜 그냥 운인데요. 제 실력이 아니라 그냥 운인데 어떤 기관에 있는 동생이 롯데쇼핑 좋은 것 같다. 화요일쯤 사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자리에 보니까 바로 사야 될 것 같아서 바로 한 2-3%대 샀는데 바로 8%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롯데쇼핑 같은 종목이 이렇게 8%씩 하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날 사자마자 그냥 오후쯤에는 반 정도 줄이긴 했는데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의 반대입니다. 51선이 201선을 골든크로스 하고 있고 뭐 전반적인 흐름은 좋지 않죠. 아직 눌려있고 안 좋은 자리인데 일봉으로 일단 굉장히 좋은 위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저는 차근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제일 운 좋았던 건 이거예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이게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애들인데 이게 금요일에 5%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팔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장 막판에 그냥 팔았어요. 너무 요즘 피곤해가지고 팔았는데 어쨌든 나스닥이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이대로 장이 시작되면은 다시 눌리겠죠. 그래서 나스닥 이런 것들은 지금 반등하고 있는 국면에서 5일선이나 11선에 붙으면은 이게 분할 매수하시면 제일 좋아요. 저는 이런 걸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뭐 한 1억에서 1억 5천씩 한 3일 정도로 모으면 이게 한 대충 한 3, 4, 5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나스닥 확 반등하는 날 보면 한 5% 오릅니다. 그럼 사실은 뭐 한 3억만 샀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하루에도 이 한 포지션으로만 한 1,500만원에서 2,0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그런 식으로 모아서 한 번 줄 때 확 던지고 수익을 확정하고 뭐 다른 포지션 유지할 건 유지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스킴의 투자 방식을 활용을 하면은 돈 벌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건 거래도 어느 정도 잘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뭐 이거 사실 매주 말씀드리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매매를 사실 중간에 막 개별주를 할 때 말씀을 드리면 더 좋지만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좀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계속 이런 종목들을 눌리면은 원하는 자리에서 산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애들을 잘 사서 하루에 뭐 5%, 6% 이렇게 오를 때 어느 정도씩 분할 매도를 한다. 아주 단순한 전략으로 저는 돈을 벌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렇게 같이 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좀 벌어나가는 모습을 그런 피드백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일부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대체로는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보시면서 이번 한 주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